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에 드린 대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 공조에 있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간에 손을 맞잡는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어요? 일단 양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위해서 공조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당이 다르지만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국회 내에서 흔쾌하게 공조하는 모습을 많이 기대하셨을 겁니다. 또 개혁신당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공조가 기대되는 측면도 큽니다. 그런데 공조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어떤 내용의 공조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그 특검 범위에 관해서 민중기 특검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의 특검 남발을 비판해온 입장에서 쌍특검을 할 것인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던데 이런 입장은 국민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수긍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교 게이트에 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여당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장기간 방치하고 은폐하는 등 국가 권력이 총체적으로 오작동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인데 물론 개혁신당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특검 소환을 앞두고 있고 민중기 특검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검을 정면으로 겨누기 어렵다는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그것을 과연 납득하시겠습니까?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데 특검이 특검법 범위에서 빠진다면 그건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되는 겁니다. 개혁신당의 올바른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남 자체보다도 최종 합의되는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사실 두 당의 어떤 공조보다도 현실적으로 뭐 의석수상으로 민주당이 받아줘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해석들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 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 통일교 관련된 특검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이 더 많이 있습니다. 회의적인 내용이. 근데 그 전에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하자고 요구하는 그 내용이 정확히 저희가 한 1년 전쯤에 야당일 때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하자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때는 못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이 합의가 잘 될까 의문인 점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수사 범위에 있어서 국민의힘 소속은 빼고 한다는 그런 또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혁신당에서 이거 받겠습니까?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특검의 피해자 아닙니까? 공천개입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면은 아니 대통령님 이거 불법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 공관위원장 임명되면 하나하나 상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과연 특검에 대해서 추천할 이런 자격이 있는지 저희 민주당은 사실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연결해서 어제 상황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회동 분위기부터 좀 여쭤보면 비공개 회동에서 뭐 웃음소리도 밖에까지 들렸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좀 웃음이 나오셨던 거예요? 우선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존에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다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국민의힘 소속 당사자들도 지금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회동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이렇게 고수하지 않고 보다 열린 자세로 제3자 추천 방식 같은 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열린 자세로 또 협상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잘 됐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제3자 추천권 말씀을 해주셔서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그 법조계 추천안과 개혁신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의혹에서 자유로운 당이 추천하는 안이 지금 양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협의에서는 이게 좀 평행선을 달렸던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좀 모아진 의견이 있으세요? 이제 그 절충하는 방법이나 여러 내용들이 조금 논의는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더 각자의 당내에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 보자라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 개혁신당이 뭐 이제 추천하자라는 것은 원내 야당 중에 통일교와 뭐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예. 또한 의혹도 없는 정당이다라는 면에서도 합리성이 있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아예 정당을 배제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파성 논란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제3자 추천으로 가자는 것도 또 나름의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면서 좀 접점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수사 범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 이 통일교 특검을 가능하면 과거의 드루킹 특검처럼 수사 범위를 너무 과하게 늘리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좀 조속하게 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개혁신당 입장이었고요. 예. 기존에는 국민의힘에서 수사 범위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다행히도 어제 그 부분은 많이 논의가 돼서 통일교와 우리 뭐 정치인들의 여러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이제 민중기 특검이 이 통일교와 여당 인사들의 어떤 의혹을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은 당연히 논의가 됐고 다만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부분을 하나의 특검 법안으로 다룰지 아니면 별도의 특검 법안으로 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법 기술적인 전략적인 추가 논의가 있어야 된다.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 수사 범위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어제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기존 뭐 거의 대부분의 특검 법안에 따라서 수사 예.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은 당연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방금 예로 들어드린 가장 좁은 굉장히 깔끔한 수사 범위를 가지고 있었던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예.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예.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했었지만 그 정도의 인지 사건까지 안 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기존의 예에 따라서 민주당이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좀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발이 나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주당은 뭘 해도 반발할 겁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건 국민들의 어떤 마음, 여론이 민주당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존에 드루킹 특검 때도 민주당이 이거 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이 통일교 특검, 이 통일교 게이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번지고 있고 이게 또 특검 법안을 여당 의원만 수사해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정하게 정치인들과 특정 종교가 뭔가 굉장히 잘못된 형태의 야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저는 예. 그런 부분에 국민적 여론이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TV조선에서도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 여론을 물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특검 법안 최종안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시고 저희가 최종안 나오는 거는 봐야겠지만요. 민주당에서 이 최종안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경우에 이준석 대표께서는 단식이나 삭발까지 거론을 했는데 이런 방법도 정말 진지하게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 이 부분은 특검을 관철시켜야 한다라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할 그런 어떤 명분이나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저희가 법안을 내고 또 그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더불어민주당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다른 야당들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표님? 네, 이것도 역시나 국민들의 여론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지금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님은 또 지금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또 여러 비판들을 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통일교 특검은 국민적인 명분이 있는 사안이니까 다른 범여권 성향의 다른 정당들과도 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들어보신 것처럼 특검 공조는 양당이 본격화된 상황이고요.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뭐 전재수 전 장관부터 해서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김규현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이어서 여야 현역 시도지사들도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글쎄요, 뭐 의혹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종성 전 의원은 제가 봤을 때 통일교와 민주당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 전재수 의원 관련해가지고는요. 전재수 의원이 초선일 때부터 통일교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었어요. 거기에다가 김규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 봤지만 통일교 행사 참석해가지고 심지어 노래까지 부르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특검이 윤영호 본부장 구형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통일교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정치 세력은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국민의힘보다도 오히려 더 민주당에 결탁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와중에 강원지사, 그다음에 뭐 전남지사, 광주시장까지 통일교에서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한기호 의원이나 이광재 전 의원 같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야말로 통일교가 통일적으로 여야 막론하고 이렇게 손을 갖다 뻗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꼭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통일교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어제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뭐 중형이 구형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보다 중형입니다. 예. 정치자금법상의 1억 원 정도 수수 금액치고는 구형 자체가 좀 중하게 구형이 됐는데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 그 배경이 된 것이 통일교의 정교 유착을 사실상 핵심적으로 매개했던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본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권성동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정치 과정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선거 운동이었다면 구속 기소됐겠습니까? 그리고 1억 수수와 관련돼서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너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변명이나 변론이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형도 중하지만 실제 선거도 본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1월 28일에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날에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지는 날입니다. 어떤 결과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법원이 어떤 심증을 형성했는지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 보여주는 방증이 어제 그 공판기일에서 5만 원권 2,000장을 쇼핑백에 담으면 어떤 형상이 되는지, 무게는 어떤지 이런 것에 관해서 시연을 했었죠. 이걸 하게 된 이유는 그 전 공판기일에서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그 윤영호 씨와의 회동 당시에 권성동 의원을 수행했던 비서관이 권 의원이 어떤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본 듯한 기억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만 원권이 한 2,000장 정도 되면은 무게가 있어요. 5만 원권 한 장이 0.97g 정도 되기 때문에 2,000장이면 한 2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쇼핑백에 담아서 들고 나오면은 뭔가 남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도 쇼핑백에 담아서 준비를 해오고 변호인도 준비를 해오고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 보여주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심증을 특정하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런데 과거 그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도 이런 5만 원권 시연이 있었습니다. 네. 유동규 씨가 5만 원권을 담아서 그 쇼핑백을 외투 안에 숨겨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능했는가를 시연했었는데 그 당시에 재판부가 일정한 의문을 표했습니다마는 또 최종 선고에서는 김용전 부원장이 1, 2심 모두 해당 부분 유죄가 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의 어떤 언동만으로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형성했는지 추론하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재차 겨냥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질책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누가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습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가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친 거야?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도둑놈심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학재 사장을 겨냥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학재 사장이 많이 억울한가 봐요. 예. 근데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신 국민들은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학재 사장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현장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을 못 하셨던 건데 집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억울하고 화가 나고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SNS에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을 보고 영상을 보신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책갈피 달러를 또 언급을 하면서 공사가 단속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학재 사장은 SNS를 통해서 이건 관세청 책임이다. 참모들이 정확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학재 사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MOU 말씀하셨는데 MOU가 별게 아니고요.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에요. 쉽게 말하면 메모란 이야기입니다. 예. 이 메모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예.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천국제공항은 공사는 공항의 효율적 건설 관리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외화 밀반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쭉 보면요. 인천공항의 관리 운영 유지 보수가 그게 메인 업무예요. 그런 메인 업무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경찰에다가도 뭐 이야기할 수 있고 관세청에다가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그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냐면 기타 위탁받은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위탁하고 MOU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으로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어떤 역할을 그 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그 위탁에 따라 가지고 법과 위탁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생기는 건데 그런 위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하신 거 제가 그 유심히 보니까 MOU하고 위탁을 섞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기본적으로 보안 검색, 시큐리티 체크하고 세관 심사, 커스텀스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다음에 좀 전에도 봤지만 대통령께서 뭐 인터넷 댓글 보고 뭐 이렇다 이렇게 예. 제가 말씀하셨는데 왜 인터넷 댓글을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 참모 중에는요. 우리나라 최고 법률가들이 우르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봉욱 민정수석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 법률가인데 만약에 봉욱 민정수석이 딱 나와가지고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이 옳다. 그럼 저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학재 사장이 대통령님 말씀을 잘 복명해가지고 일일이 책갈피를 갖다 다 뒤지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공항 난리 날 거고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해외 나갈 일 최근에 예.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큰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MOU라는 게 말 그대로 양해각서고 이게 법적인 책임과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뭐 댓글을 통해서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게 아니라 관료들 불러서 뭐 관세청장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물어봤죠. 그 첫 문제가 됐던 이 업무보고 때 그 대통령 알고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최종 책임,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묻지 않았죠. 그 검색 업무에서 외환에서 밀반출되는 것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단속이 되겠느냐 이걸 그냥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데 실제 그 공항공사에서 MOU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항공사 사장은 외환 반출이 요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그중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책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검색 과정에서 적발이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막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되고 정확하게 현안 체크가 안 됐으면 상황 확인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였어요. 그거 MOU 문제로 지금 그걸 따지고 있다고요? 공항검사에서 그때 검색 업무 하고 있었잖아요. 외환 단속 하고 있었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를 그때 답변 못하고 질책받으니까 뒤에 가서 그 무책임과 무능을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정치 논쟁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임 떠넘기게 할 거면 그건 어느 정권에서 임명한 문제가 아니라 책임 없고 무능하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 관련 논란까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고요. 리포트 하나 보시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는 예상대로 맹탕이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참했고 일주일 전 취임한 외국인 임시 대표는 한국말을 모른다며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대표와 만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두고는 여야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불참을 통보한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국회 청문회에 나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김 의장을 향한 질타에 의례적인 답변만 반복합니다.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I'm in communication with our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with our chairman. 한국어를 못한다며 동문서답을 이어가자 고성이 오갑니다. And our responsibility 거기까지 very 됐어요. seriously. 됐다고요. I would like to be able to complete my answers. Please. 로저스 대표는 미국 증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라며 공시 의무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해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호텔 회동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우리 정인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인 신청을 해줄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네, 됐습니다. 정쟁이잖아요. 이게 뭐 정쟁이에요? 로저스 대표는 한국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선 쿠팡 청문회가 진행이 됐지만 김범석 의장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관련 영상 추가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I am the decision maker in Korea. I am the CEO of Coupang Korea. 그건 알아요.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 결정자는 김범입니까? He is the chairman of Coupang Inc., the United States company.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and I'm unclear if that's happening.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의미 없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저게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임시 대표가 한국말을 못한다고 해서 마치 어제 국회 청문회가 영어 듣기 평가장이 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청문회 한다라고 하면서 예. 준비를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할 거면요 며칠 좀 뒤에 하더라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진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단적으로 보면 어떤 그 모습이 보이냐면은 국회는 한국식으로 이 청문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쿠팡은 미국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국회의 완패가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쿠팡처럼 대관 조직이 강한 그러한 회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김범석 의장이 사실은 최고 그 핵심적인 인물인데 계속 살살살 빠져나가면서 나오지 않고 거기에다가 박대준 대표가 만약에 지금도 있었다라고 하면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쿠팡의 승리다. 완벽한 승리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어제 청문회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쿠팡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예. 봅니다. 당연히 나왔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대표를 저 미국인으로 교체해가지고 작정하고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지금 쿠팡은 미국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90%의 수익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쿠팡을 이용하고 있고 이번에 정보 유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가 나와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되죠. 한국 대표를 임명했으면 그분이 나와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예. 결국 이렇게까지 한다면 국회 부출석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제재 등 쿠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